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도 가끔 밤이 깊도록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그냥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네. 자책하고 후회하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열심히 하자. 근데 이상하죠? 그 내일이 자꾸만 다음날로, 그 다음날로 밀려만 가는 겁니다. 어릴 적에 저는 공부에 집중을 정말 못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10분도 못 버텼고 머릿속은 온통 딴 생각, 눈은 자꾸 창밖만 향했습니다. 그래서 늘 뒤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집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하루 4시간씩 책을 읽고 생산성 루틴을 만들고 여러 컨텐츠들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를 바꿨을까요? 뇌가 특별해진 것도 아니고 IQ가 갑자기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뇌를 사용하는 방식을 바꾼 것 뿐인데, 그리고 그 시작은 디지털 디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집중을 뺏기는 이유부터 그걸 되찾기 위한 실천 루틴, 그리고 과학적 근거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을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과 뇌의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집중을 정말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책상 앞에 앉으면 10분도 안 돼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이거 잠깐만 보고 시작해야지 하면서 유튜브 한 편 또 한 편, 결국 다시 책을 펼치면 방금 읽었던 문장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반복합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얘는 왜 이렇게 산만하냐는 말 지겹게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친구도 가족도 다 저를 걱정했지만 가장 괴로웠던 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잘하고 싶었는데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마음 먹고 앉으면 딴 생각나고 의지는 약해지고 그렇게 하루를 또 후회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질문 하나로 저는 제 삶의 방식과 뇌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실험해 보았습니다. 푸른 화면 줄이기, SNS 앱을 잠깐 지우고 짧게라도 진짜 집중을 해보기. 처음에 15분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15분, 30분, 그리고 어느 날은 90분까지 흐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집중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집중이 안 돼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너무 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뇌를 훈련시켰는지, 어떤 루틴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저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하나씩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뇌에 쉼을 주는 여행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집중 좀 해봐. 딴짓하지 마. 너 의지가 약한 거야. 그런데 집중이 안 되는 게 정말 내 의지 문제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환경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화면, 그 안에 짧고 빠른 정보들, 그게 내 뇌를 산만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한 번 알림을 받고 집중이 흐트러진 뇌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면 최소 23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인스타그램을 열었고 그 다음 유튜브, 다시 댓글 확인, 카톡, 또 유튜브, 그렇게 1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그날도 오늘 뭐하지? 하며 허무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읽은 책이 칼 뉴포트의 딥워크라는 책입니다. 깊은 몰입이야말로 지금 시대에 가장 희귀하고 가치 있는 능력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번개처럼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책상에 앉아도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집중력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깊이 몰입하는 환경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디지털 디톡스 루틴은 처음에 거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든 첫 번째 루틴은 단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 뜨고 30분간 스마트폰 금지, 대신 물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책 10쪽 읽기. 두 번째로는 집중 시간 90분,
그 외엔 알람과 SNS 이것을 이제 완전 차단했고, 그리고 저녁 9시 이후에 스마트폰 완전 종료, 대신 명상이나 글쓰기나 산책, 대화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던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산만한 뇌는 나쁜 게 아니다. 훈련되지 않은 것 뿐이다. MIT의 브래드 포스터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반복된 자극에 회로를 최적화시키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반복 노출되면 뇌는 점점 깊은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건 내 탓이 아니라 환경 탓. 그렇다면 환경을 바꾸면 뇌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길 수 있겠죠. 에디슨, 조용한 실험 속 몰입의 천재. 토머스 에디슨은 하루 16시간을 연구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긴 건 외부의 방해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실험실 문에 방해 금지라고 써붙이고 집중할 때 식사도 거르며 몰입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을 헤드폰 하나로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스마트폰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가 나를 조종하게 두면 나는 내 삶의 방향을 잃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단 하루라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의 고요함, 그리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화면을 끄고 나서야 보이기 시작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면 솔직히 처음엔 좀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그냥 핸드폰 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도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고, 그러니까 마치 금단 현상처럼 뇌가 저항하는 걸 느꼈습니다.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10분마다 한 번씩 무의식적으로 SNS를 열고 심지어 멍하니 영상만 보며 잠드는 게 습관이 돼버렸던 시절, 저는 분명히 앉아서 공부를 하려던 사람이었고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정보 광희 속에 빠진 소비자에 불과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땐 정말 절망했습니다. 책을 펴도 몇 줄 읽으면 손이 휴대폰으로 가 있었고요. 강의를 틀면 유튜브 추천 영상 썸네일이 더 재밌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딥워크라는 책을 봤습니다. 저자인 칼 뉴포트는 말했습니다. 깊이 있는 집중은 이 시대의 희귀한 능력이다. 그 문장을 읽고 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MIT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알림 한 번만으로도 뇌의 집중 흐름이 깨지는데 평균 23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SNS 피드의 무한 스크롤은 도파민을 과도하게 자극해 뇌를 과몰입 중독 상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못하는 이유는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환경 설계의 실패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1시간 핸드폰 비행기 모드, SNS 앱 삭제, 유튜브는 브라우저에서만 보고 90분 타이머 집중법, 침대 옆에 책과 노트만 두기. 이걸 하면서 처음에 많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무슨 연락 오면 어쩌지? 너무 세상에서 고립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잡생각이 줄고 무기력했던 감정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롬무어는 레버리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먼저 관리한다. 돈은 그 다음이다. 저도 이 말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디톡스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시간과 집중력이라는 걸 체감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가장 집중이 잘 됐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무엇이 내 에너지를 깎아먹었는가? 내일 꼭 지키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추적하는 뇌의 정리법입니다. 빌 게이츠는 매년 생각 주간을 찾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결정은 조용한 생각에서 나왔다. 그 말이 참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때때로 하루를 디지털 금식일로 정해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평소보다 더 명확한 판단과 영감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책을 보는 시간이 늘었고 사람과의 대화가 많아졌기 때문에
무엇보다 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이지? 예전엔 그런 질문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여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중심이 바뀐 느낌이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핸드폰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기 인생의 운전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실패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유튜브로, 다시 SNS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주 작게라도 화면을 끄고 나를 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보다가 이 영상을 보시게 된 건 아닌가요? 저는 한때 정말 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자꾸 눈에 다른 게 들어왔고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한 10분만 지나면 손이 스마트폰을 향해 가 있었습니다. 아, 나 진짜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이런 자책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글귀를 읽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단기 자극 중독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딥워크라는 책에서였습니다. 칼 뉴포트 교수는 말했습니다. 집중력은 재능이 아니라 훈련이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집중을 못했던 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환경에 훈련된 결과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톡스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처음에 습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을 버티는데 3일째 되면 슬슬 손이 근질근질해지고 하지만 저는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집중력은 평균적으로 90분이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람을 맞춰놓고 90분만 완전한 몰입을 해보고 그 다음엔 마음껏 쉬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핸드폰은 비행기 모드로 바꿔봤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블루라이트는 뇌를 자극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결국 집중력과 수면의 질이 모두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낮에도 스마트폰에 다크모드, 나이트 시프트를 적용하고 밤엔 가능하면 책이나 노트로 정리했습니다. SNS 제한 루틴, 앱 삭제와 로그아웃이 있는데 이건 좀 과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스타랑 유튜브를 지웠다가 다운로드 받았다가 지금은 일할 때 아예 계정을 로그아웃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으면 무의식적 클릭은 100% 일어납니다. 이렇게 실천을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독서 속도가 빨라졌고 글을 쓸 때 집중력이 깊어졌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한때 나처럼 산만했었던 토머스 에디선도 비슷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실험 중에 사람들과 일절 대화를 하지 않고 노트 하나만 들고 몰입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000개 이상의 특허와 수많은 발명품이 그의 손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과학 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일수록 뇌의 해마와 전두엽 활동이 증가한다. 이 두 부위는 바로 집중력, 계획력, 사고력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입니다. 결국 스마트폰을 줄이는 건 뇌를 쉬게 하고 다시 강하게 만드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로 변하기 시작한 건 하루에 뭘 하느냐보다 나는 누구인가를 묻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그전까지는 단순히 행동만 고치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공부하고 계획 짜고 하지만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게으르니까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해. 나는 집중을 못하니까 핸드폰을 멀리 해야 해. 맞는 말 같죠? 근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미 저는 제 자신을 게으른 사람, 집중 못하는 사람으로 정체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행동은 바꿔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으면 어떤 변화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꾼 책을 만났습니다. 바로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습관은 결과가 아니라 정체성의 표현이다. 당신이 하는 행동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증거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건 성공하고 싶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이미 노력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한
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보다 정체성을 먼저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다. 나는 집중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배움에 진심인 사람이다. 말은 단순했지만 이 말이 내 선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펼칠 때도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이건 내가 원래 해야 하는 일이야 라고 느꼈고, 잠자기 전 하루를 정리할 때도 나는 내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체성을 먼저 바꿔 성공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그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평화로운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당신의 신념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가치가 되고, 가치가 결국 당신의 운명이 된다. 결국은 자기 믿음이, 자기 정체성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자기 개념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과 불일치하는 행동은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나는 운동 싫어하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운동 루틴을 줘도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그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금의 저는 그저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삶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바뀌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그게 나답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는 왜 자꾸 작심삼일일까? 왜 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말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성장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에게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내일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조용히 조금 더 저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항상 작심삼일일까? 나는 왜 다짐하고도 변하지 못할까? 저도 그랬습니다. 수십 번 다이어트를 결심했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고, 삶을 바꾸겠다고 다짐했지만 매번 며칠 가지 못하고 원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매번 실패했던 이유는 행동만 바꾸려 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이런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결과를 원하면서도 이전과 같은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 문장을 읽고 무릎을 쳤습니다. 내가 바꿔야 했던 건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나 자신, 즉 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운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피곤해도 운동화 끈을 묶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공부해야지였지만 지금은 나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는 시간보다 책을 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MIT 행동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정체성에 맞는 선택을 할 확률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약 2.5배 높다고 합니다. 즉, 나 자신을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운동을 더 자주 하고 꾸준히 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제 삶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집중도 안 되고 의지도 약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나는 끈질기게 해내는 사람이다. 그 말 한마디가 처음엔 어색했지만 매일 아침마다 되뇌다 보니까 어느새 제 행동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결국 성적도 올라갔고 지금의 삶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도 이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행동 심리학자 BJ 포그는 말합니다. 정체성을 먼저 설계해라.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이걸 해야지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동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전기에서 읽은 말콤 X의 이야기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스스로를 지적인 혁명가로 정체화했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그를 미국 역사에 남은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쓰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뀌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믿는 나이기 때문이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에도 수천 번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못해. 이번에도 실패하겠지? 왜 이렇게 힘들까? 혹은 오늘은 잘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해보자. 괜찮아.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작은 자기 대화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기 신뢰에 져서 랄프 알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나를 만든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큰 힘이다. 이 말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정말 내면에서부터 진짜로 믿고 실천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한때는 자기 대화가 부정적이었습니다. 늘 자신을 깎아내리고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말이 습관처럼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결과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없었고 실패가 두려웠고 새로운 도전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다짐으로 바꿔봤습니다.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할 거야. 나는 성장하고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하루하루 반복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자기 대화는 스트레스 감소와 자신감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뇌는 말을 통해 자신을 프로그래밍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일 아침 5분씩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 기분은 어떤가? 어떤 점이 잘 되었고 어떤 점을 개선할까? 나는 어떤 한 가지를 꼭 해낼 것인가? 이 습관 덕분에 나 자신과 깊이 연결될 수 있었고 결국 행동도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위인 중에 앤드류 카네기도 자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나를 좌우한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목표를 재확인하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말 한마디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대화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뱉는 말은 우리 삶의 설계도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나를 믿어. 이 한마디가 어느새 삶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생각 습관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훈련을 했고 그 훈련을 오늘부터 바로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선택하는 작은 생각과 말, 행동들이 모여서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변화를 바라기보다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꾸며 나라는 사람을 조금씩 새롭게 써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작하는 그 변화가 내일의 여러분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저 역시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